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아기 한 명이 수족구병에 걸렸다. 그 어린이집 거의 다 걸린다고 보면 될 정도로 아주 극히 일부에서 뇌염이나 폐부종 같은 굉장히 심각한 병증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승인된 백신이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백신을 맞아도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영유아 병인 줄만 알았던 이 병. 최근 한 인플루언서 부부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아들한테 수족구 옮은 아빠, 역대급 아픈 성인 수족구라는 제목의 영상이 100만 회를 넘기면서 화제가 됐죠. 영유아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성인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름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수석 상임연구위원님과 함께 수족구병, 이것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MI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 신상엽이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처럼 찬 음식, 평소 아이들에게 잘 안 먹이려고 하지만 이때만큼은 꼭 먹여야 한다는데 따뜻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제 수족구병에 걸리게 되면 병의 이름처럼 손과 발과 구강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큰 궤양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상처에다가 뜨거운 물을 닿으면 염증이 심해지고 아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족구병에 걸리게 되면 주로 아이들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구강에 있는 상처가 너무 심하거나 아파서 음식을 못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아이들 같은 경우 엄마 젖을 빨기도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이나 물 같은 걸 주게 되면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서 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차가운 것들을 주게 되면 염증 반응도 좀 가라앉히고 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영양분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먹여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수족구병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바이러스 중에서 콕사키 바이러스랑 엔테로바이러스가 이제 주로 원인이 되는데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주로 침범하는 것들이 이제 손발 구강인데 대부분은 환자와의 밀접한 접촉 그리고 환자가 만졌던 물건과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되게 됩니다. 수족구병 같은 경우는 손과 발 또는 구강 어디든 물집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생겨 있는 물집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염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아기 한 명이 수족구병에 걸렸다. 그 어린이집 거의 다 걸린다고 보면 될 정도로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족구병이 의심될 때는 최대한 빨리 진단 후에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은 상처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보내지 않아야지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족구병의 가장 많은 전파 경로가 환자 본인이 전파도 시키지만 아이들의 기저귀, 장난감 이런 걸로 이제 전파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기저귀나 장난감 같이 이렇게 환자가 사용했던 물건들을 잘 소독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는 걸 또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둘이 같은 성질의 질환은 아니라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연구들에 의하면 환자 한 명이 10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경우도 많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그런 감염에 대한 우려들, 그 환자가 주변에 있었다 그러면 비슷한 증상이 나왔을 때 본인도 감염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바이러스가 알코올에 어느 정도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손소독제만으로는 박멸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족구병이 있는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런 어른들이나 아니면 접촉한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누로 잘 닦아야지만 손쉽게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사실 대부분은 누구든 아이들이 다 겪고 지나가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걸리는 경우가 흔한 건 아닙니다. 아주 드문데 이제 면역이 떨어지거나 이제 아주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걸리는 수족구병이 본인들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족구병이 대부분은 일주일 이내에 아무런 후유증 없이 잘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극히 일부에서 뇌염이나 이런 폐부종 같은 굉장히 심각한 병증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괜찮겠지 하고 볼 게 아니라 혹시라도 병증이 나타나지 않는지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손발이나 이제 구강에 그 궤양 같은 게 생겼을 때 일상적인 경우라 그러면 2, 3일 정도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손발톱에 각질이 벗겨지고 손발톱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런 정상적으로 회복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증상이 계속되거나 의식이 저하되거나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새로운 그런 증상들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수족구병은 이제 뭐 법정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법정 격리기간 이런 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병의 경과 자체가 한 3일에서 6일 정도의 잠복기를 지난 다음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냥 앓고 나서 완벽하게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병의 경과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 증상이 있는 동안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주 갓난 아기들, 어린아이들은 입에 염증이나 궤양이 심하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탈수에 빠져갖고 응급실을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 입에 궤양 있는 동안 탈수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혹시라도 모르는 드문 합병증들이 생기지 않나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감염력이 있는 동안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도록 보호자들이 또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또한 중요합니다. 백신 개발이 더딘 이유는 대부분은 다 뭐 감기처럼 한 일주일 앓다가 회복을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유증이 심하고 또 탈수로 위험한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2015년에 엔테로바이러스 7일에 대한 백신을 개발해서 일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승인된 백신이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백신을 맞아도 뭐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발이 아니라 재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일반적으로는 어렸을 때 한 번 정도 걸리고 나서 평생 재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이게 이제 어떤 특정 그런 상황들, 뭐 예를 들면 계속 어린이집에 계속 있어야 되거나 뭐 이런 집단 생활을 계속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아니라면 사실 백신의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지금 뭐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백신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상용화 단계로 이렇게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족구병은 이제 유행병처럼 사실 돕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린이집이나 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서 이제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 한 명이 발생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부모님들도 주의를 기울여서 내 아이도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좀 잘 관찰도 하고 손도 좀 잘 씻게 하고 뭐 이런 이제 관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족구병은 사실 어릴 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앓고 지나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수족구병에 걸렸다고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지만, 이제 아이가 혹시 이제 수족병에 걸린 후에 탈수가 생기거나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금 주의해서 좀 관찰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